생명이다. 양봉은 과학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양봉교육중앙회 박종규입니다. 여름이 시작된다는 입하가 5월 5일 어린이날과 겹쳐 있죠. 우리 양봉이는 어느 농부처럼 다르게 바로 5월달이 가장 바쁜 그런 계절이 되겠습니다. 봉구를 많이 확보하실 분들은 분봉을 많이 하셔야 되겠고, 또 미리 준비해 놓으신 분들은 곧 아가씨아 꿀이 유밀이 되기 때문에 아가씨아 꿀을 채밀하기에 아주 여념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5월 초순 양봉 관리에 대해서는 여기 타이틀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가씨아 꿀 채밀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관리들은 여러분들 지금 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채밀을 이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꿀을 많이 생산을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 화면 하나 보여드리고, 지금 남양주시, 제가 있는 곳이 남양주시입니다. 있는 아가씨아 꽃 개화 상태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5월 1일이죠. 지금 현재 양지 바른, 햇볕이 많이 드는 가장 양지 바른 곳에 보니까 아가씨아 꽃이 이 정도로 지금 개화가 됐는데, 팝콘처럼 되어 있는 상태가 한 5분의 1 정도 못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정리 채매를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서 조금 팝콘이 한 송이의 꽃에서 팝콘이 몇 개 있다 하면은 정리 채매를 해서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오늘 그런 강의를 중심으로 할 겁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어 있고, 햇볕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 음지나 그런 쪽에서는 요거보다 조금 더 이제 보리쌀 같이 눌러놓은 같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걸 봐서는 5월 5일에서 5월 10일 정도 되면 다 만개가 되고 꿀이 많이 유밀이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아가씨아 꽃을 자세히 잘 살펴보시고 불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걸 중점으로 지금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초순 양봉 관리, 여러분 교재를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교재 13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33페이지 5월 양봉 관리,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 초순 양봉 관리 5월 6일 입하라고 여기를 해놨습니다. 요거는 윤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은 원래는 5월 5일이 입합니다. 입하를 기준으로 벌 관리를 한다. 이 시기는 봄이 점차 물러가면서 기온이 오르고 일교차가 점차적으로 줄어든다.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인 여름이 되기 때문에 밤낮의 기온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렇게 돼야지 또 아가씨아 꽃 유밀이 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밤의 온도가 너무 현저하게 10도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꿀이 유밀이 많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게 많이 온도가 우리 기본적으로 잘 맞춰주기를 기대하면서 또 아가씨아 꿀을 채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뒷장에 보니까 134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최적의 외역봉과 유봉 비율을 확보하자. 유밀기 많은 꿀을 확보하려면은 외역봉과 유봉의 비율을 7:3 또는 6:4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비율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는 곤란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4월 말 산란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이 비율은 자연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벌을 2월달에 봄벌을 시작했던 1월달에 봄벌을 시작했던 이 시작의 모든 과정이 바로 지금 5월 초에 아가씨아 꽃을 개화기를 맞춰서, 즉 아가씨아 꿀을 채밀하기 위해서 준비를 여태까지 차곡차곡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씨아 꽃이 만개됐을 때 유봉과 외역봉의 비율이 적절하게 맞아야지 꿀을 많이 채밀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보니까 외역봉, 유봉입니다. 유봉의 비율입니다. 비율을 7:3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은 6:4 정도는 비율이 돼야지
유분이 많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외역봉이나 유봉은 우리가 얼굴을 보고는 잘 구분할 수가 없죠. 물론 열애 하신 분들은 벌을 내려보면 유봉이 좀 어리게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언제 그거 쳐다보고 뭐 헤아리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외역봉과 유봉의 비율을 어떻게 맞추느냐. 일부러 우리가 인위적으로 뭐 언제 지금 맞추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꾸준히 지금 3월달부터 4월달 정상적인 페이스에 의해서 벌이 왕성히 잘 늘어났다면 이 비율은 자동적으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는 이런 비율이 돼야 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 지금 5월 5일이나 5월 10일 날 꿀을 체험할 수 있는 청년벌이 되려고 그러면 언제 태어난 벌이라 해야 되냐. 3월 달과 4월 말일까지 태어난 벌이라면은 5월 10일, 5월 15일 그때는 외역봉이 돼서 꿀을 가져올 수 있는 청년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왔다면은 이런 비율은 자동적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뭐 덮어놓고 하면 되지 뭘 그런 거 따지우냐? 아닙니다.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이런 게 나와 있어야지 이걸 감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게 우리 덮어놓고 하다 보니까 일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아시고 4월 말 전으로 태어난 벌이면은 충분히 외역봉이 이렇게 돼 있고 유봉의 비율도 이 정도 된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너무 일찍 깨워가지고 3월 초에 개상을 올렸다. 3월 달에 개상을 올렸다. 그렇게 되면은요 유봉도 있지만 노봉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노봉과 유봉이 너무 많아 버리면은 이 비율이 거꾸로 돼 버리면은 안 되겠죠. 그 혹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벌이 굉장히 많은데 꿀이 많이 안 돌아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 한 4, 5년 하신 분들이 이렇게 좀 그런 조금 미흡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주의해서 하라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역봉과 유봉의 비율을 7대3 정도로 맞추면 가장 양호하다. 거기 좀 부족하다면 6대4도 괜찮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제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이제 이런 군사를 데리고 꿀을 떼야 되는데 어떻게 떼야지 우리가 좋은 꿀을 생산하고 또 많이 뜨느냐.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정리체면을 해야 됩니다. 그죠? 정리체면을 한다는 것은 깨끗한 꿀을 제대로 우리가 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가시아 꿀을 체면해야 됩니다. 왜? 지금 내 벌통 안에는 우리가 사양한 설탕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빼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탕이 섞인 거를 우리가 같이 함께 체면하게 되면은 양봉 조합에 우리가 납품하게 되면 그거는 검사했을 때 설탕이 섞여 있기 때문에 불합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객들한테 판매를 하더라도 이거는 꿀 색깔이 뻘겋게 나오기 때문에 상품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투명하게 색깔이 미색으로 맑을수록 1급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꿀을 우리가 체면을 하기 위해서는 꼭 정리 체면을 해줘야 됩니다. 정리 체면하는 시기가 언제나 정리 체면하는 시기에 내 양봉장 주변에 아가시아 꽃이 한 송이에서도 아가시아 꽃이 한꺼번에 다 팝콘처럼 피는 게 아니에요. 끝에서부터 팝콘처럼 벌어졌다가 또 중간에는 중간 좀 벌어지고 위에는 또 좀 덜 벌어지고 좁쌀처럼 되고 다 이렇습니다. 또 나무 전체를 봐가지고요. 밑에서부터 조금 개화되고 저 꼭대기는 아직까지 좁쌀처럼 되고 밑에는 다 피는데 위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로 1m, 2m 간격으로도 그렇게 개화 시기가 꽃이 완전히 피는 시기가 시간적으로 보면은 하루 이틀 차이가 납니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은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좋죠. 한 나무에서 한꺼번에 하루 종일 하루에 다 피버리면 우리 손해예요. 그리고 오늘 좀 피고 또 내일도 좀 피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참 자연은 그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양지 쪽에 있는 꽃은 하루 더 빨리 피고 음지에는 또 이틀 후에 또 피고 이것이 우리에게 더 좋다는 것이죠. 벌한테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기체면은 내 주변에 전체적으로 봐서 꽃송이가 팝콘처럼 벌어지는 게 몇 개 보일 때 그때 정리체면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너무 일찍 하게 되면은 정리체면 해놓고 꿀도 안 들어오는데 정리체면 해놓고 나서 일주일 후에 꿀이 들어온다. 그럼 벌들이 꿀이 없어 식량이 없어 아사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위기가 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것도 또 너무 늦게 하게 되면은 뭐 안전하기는 합니다만은 늦게 하기면은 아카시아 꿀만큼 채미를 못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잘 우리가 맞춰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만약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리 채미를 해놨는데 꽃이 좀 이게 좀 들어오기 좀 늦은 것 같다. 좀 감이 안 좋다. 이렇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거 아시죠? 예. 고체 사료. 요거를 한 개 내지 반 개씩 잘라서 벌통 안에 넣어 놓음으로 인해서 아사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저장을 하지 않아요. 그냥 먹는 데만 쓰기 때문에 안전하게 여러분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정보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소개하겠습니다. 정리채밀. 이것도 여러분들 잘 보시고 잘 하셔야 되겠다. 안 할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지금 정리채밀 하려고 보니까 지금 내 주변에 어떤 분들은 그 벚꽃꿀이 들어가지고 식량도 많이 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거를 빼냅니다. 채밀할 것이야. 빼내 두시고 공소비가 있다면 공소비를 대신에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채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시간 낭비되게. 그러면 저장 빼놓은 거는 언제 쓰느냐? 분봉할 때 먹이장으로서 아주 요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채밀하는 시기는 그렇게 좀 맞춰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가 이제 꿀을 많이 채밀을 하기 위해서는 개상을 올리죠. 개상이 필수적입니다. 개상을 올리는데 이때 개상을 올리는 방법을 여러분들 잘 하셔가지고 해야 됩니다. 개상을 이제 우리가 꿀을 채밀하러 가기 위해서 개상을 올려서 지금 벌을 3만 마리, 4만 마리 확보를 해놨단 말이야. 근데 꿀이 들어오기 전에 아니면 꿀이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분봉이 나버리면은 우리가 꿀을 많이 채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 개상을 한번 볼게요. 개상을 올리는데, 자, 단상에 이래 있었어요. 단상에 1, 2, 3, 4, 5 여기 있다. 이렇게 해놓고 보통 이렇게 격리판을 막아놓습니다. 그 다음에 개상을 올렸어요. 개상을 올리고 소비를 이렇게 배열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채밀할 때 얘기입니다. 지금 채밀하러 나갈 때 우리 채밀하기 전에는 4월 전에는 위에 봉판을 올려가지고 공소비를 만들기 위해서 봉판을 올리고 이렇게 했지만은 요 채밀하러 전쟁터 나가는 겁니다. 꿀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채밀하러 갈 때 개상 올리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지금 바로 유밀이 안 되니까 지금 개상을 올린다면은 여기 있는 봉판을 올려주되 꿀이 들어오기 전에 바로 태어날 그런 소비만 올려주셔야 됩니다. 만약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럼 여기는 대신에 어떤 소비를 많이 채워줘야 되냐면 단상에는 소초광으로서 증설해 주시면 됩니다. 1부 1, 2, 3번은 그냥 애벌레로 알 산란만 되어 있고 하다면은 4번, 5번, 6번은 이 4번, 5번, 6번은 만약에 여기는 공소비를 넣는 것이 아니라 소초광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위에는 빈소비 넣어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왜 단상에는 소초광을 넣어줘야 되느냐? 바로 분봉을 방지하는 겁니다. 분봉률을 받지 않게 해줍니다. 일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벌은요, 일거리를 만들어주게 되면 분봉을 나지 않습니다. 또 개상을 올렸기 때문에 공간이 늘고, 그런데 산란도 되어 있고 화분도 들어오고 꿀을 빨리 채워버리면은 벌들은 바로 살림날 채비를 하죠. 그러면 또 우리가 꿀을 많이 채비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소초광을 넣어서 증설을 해주셔야지 벌집을 지어가면서 산란을 하고 꿀을 채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분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여기다가 소초광을 넣어줘라. 빈소비를 넣어주게 되면요, 산란하고 바로 여기 왕대를 자꾸 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고 바쁜데 여기 개상을 드러내고 꿀이 있는데 개상을 들어가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걸 들고 밑에 내금을 하려고 그러면요, 이 할 짓이 아니에요. 젊으신 분들 몇 통 하고 나면 허리가 아파서 일을 못해요. 특히 우리 양봉에 종사하시는 분들 다 연세가 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개상에 있는 꿀장이 있는 걸 드러내고 내검하려 그러면은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한 번이라도 우리가 수구를 들어주려 그러면은 밑에는 꼭 소초광을 넣어주게 되면은 내검하는 횟수가 그렇게 빈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벌량에 따라서 꿀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비 소비만 잘 넣어주고 되면은 꿀이 들어온다. 이렇게 됐어요. 대신에 여기서 뭐가 해야 되겠어요? 개광판은 필히 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아가시아 꿀 할 때는 당연히 개광판 다 치겠죠. 개광판은요, 저희들 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름에도 해주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개상일 경우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지금은 다른 계절 빼고 지금 아가시아 꿀을 채밀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개광판을 하시고 위에는 적절하게 우리가 소비를 배열해서 꿀을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숙성꿀을 하시는 분들은요, 삼상을 올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동을 하시는 분들은 계산까지만 하지 삼상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빨리 유미 될 때 이걸 채비를 해서 농축을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농축을 하기 싫다, 자연 숙성된 꿀을 떠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삼상을 올려야 돼요. 삼상. 3층을 올려야 됩니다. 1층, 2층, 3층. 3층을 올립니다. 자, 자연 숙성 꿀을 뜨실 분들은요, 만약에 개상에 꿀이 한 2분의 1 이상 찼다라고 보면은 이거를 2층으로 3층을 올려주고 3층의 빈통을 밑으로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를 바꿔버리면은 2층은 완전 공섭이죠. 3층에 반 이상이 있는 꿀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며칠 있다 보면은 이 3층에는 2분의 1 이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갖다 채우다 보면 숙성도 잘 되고 빨리 채웁니다. 그럼 여기 빈집이 있으니까 이 벌들은 계속해서 2층에다가 또 빈집 공간이 많으니까 열심히 갖다가 채우게 됩니다. 만약에 이걸 3층을 올리지 않고 나는 숙성꿀을 됐다고 여기서 멈추게 되고 계속 밀게 할 때까지 기다리면요, 벌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3분의 2 육박하게 정도의 꿀이 차게 되면요, 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더 이상 채울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살림을 날 생각을 하거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앞에 나와서 아니면 벌통 내부에서 붙어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이런 분들, 이 이상 벌이 일을 안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 정도만 해도 유심히 잘 관찰하신 거예요. 근데 왜 일을 안 한지를 내용을 몰랐다는 거죠. 바로 이런 거예요. 꿀이 식량이 곳간에 있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이거를 3층을 올려주고 2층에는 다시 공소비를 넣어서 이렇게 3상을 올려서 관리를 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꿀을 벌이 놀지 않고 계속 일을 한다는 거죠. 하면서 3층에 있는 거는 며칠 있다 내려서 채밀을 하고, 그 다음에 2층에 있던 게 또 2분의 1 차면 또 다시 바꿔줍니다. 이거를 위로 올려주고 또 3층에 채밀했기 때문에 공소비를 다시 또 2층으로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게 되면 숙성된 꿀을 많이 채밀할 수 있다. 즉 숙성된 꿀을 농축하지 않고 자연 숙성 꿀을, 질 좋은 꿀을 많이 채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꿀을 많이 했다, 다 했다 했을 때는 바로 벌을 정비를 해서 바로 우리가 질병약을 하라 그랬죠. 무슨 약? 바로 진드기 약입니다. 지금 진드기가 창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절이 곧 옵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시아 꿀을 채밀하고 난 이후에 6월달부터 바로 이제 진드기가 창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 벌들은 일한다고 엄청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벌은 줄어드는 그런 시기가 딱 돼요. 그때 바로 약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때 어떤 약을 해야 되냐? 당연히 친환경 약을 해야 되겠죠. 뭐 속살만 이런 것도 잘 듣습니다만은 바로 밤꿀이나 자파꿀을 채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잔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친환경 약이라고 불리고 있는 옥살산이나 개미산을 가지고 우리가 방제를 해야지 우리 식품이기 때문에 안전한 꿀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중순에 또 이 방제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고자 지금 아가시아 꿀을 잘 취별하시고 또 봉구를 많이 확보하실 분들 이 시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5월달에는요 봉판 하나만 해가지고 쪼개놔도 잘 늘어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 다
이렇게 잘 하셔서 원래는 좀 더 재미를 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